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로 다가서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우리 아마 다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같은 영화를 봐도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봤던 저는 기생충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이번에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사계관왕을 다 휩쓸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거나 여유가 되거나 그때쯤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생충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반이 나눈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생충을 본 다음에 얘기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는 겨울왕국 2 아시죠? 아마 겨울왕국 1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고 관람객도 굉장히 많았고, 그의 덕분에 겨울왕국 2가 개봉됐을 때도 전석 매진이 되는 고공행진을 달렸던 영화이죠. 이 영화에 보면 저희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러고 보면 공주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신데렐라는 공주가 아니구나. 남자를 통해서 어찌됐든 자기가 신분이 격상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백설공주는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새엄마의 그때도 새엄마가 있네요. 다시 들어보니까 새엄마의 핍박을 받아서 버려지는 아이인 거죠. 그러고 보면 어쨌든 공주는 쉽지는 않아요. 인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동화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과 그 사람의 삶의, 그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서 왜 그런 성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의 입체적인 부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 양육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이 되는 백설공주는 처음부터 공주였지만 어쨌든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조금 겨울왕국 1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성 매줄리를 됐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봤거든요. 이 영화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자매, 거기에 나오는 안나와 엘사, 두 공주가 겪는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겨울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주는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더니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공주이지만 맞아요. 약간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인 거죠. 공주라고 해서 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 아렌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주들이 고생을 하고 여행을 떠나야 하고 책임감이 지어지는 그런 걸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엘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기의 그 마법적인 기술이 있어서 굉장히 그걸 동생에게 위협이 되니까 거길 떠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그 공주라는 그 자체가. 어찌됐든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양육에서 부모님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식이 많은 집, 뭐 둘이나 둘 이상인 집은 같은 뱃속에 나와도 굉장히 다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둘 중에 하나 나한테 맞는 자식이 있고, 둘 중에 하나 나한테 맞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집은 자식이 셋이면 나하고 다 맞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자식들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하고는 갭이 벌어지는 거죠. 자,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의 성격이 어떤 거야? 너무 극명하죠. 안나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고 거기서 와일드하게 나오고 되게 성격이 급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1탄에서 한스랑 만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결혼한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이 영화 너무 현실적인 게 한스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사는 뭘까요? 엘사는 내향적인 아이인 거죠. 소심하면서도 책임감 많고 묵직하고 말이 없는 그런 아이인 거죠. 자, 한 부모에 태어났어도 언니는 마법을 갖고 태어나고
동생은 안나인 마법이 없고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다시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영화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그 안나가 또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건 안나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죠? 저 대부분 보면은 같은 부류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울라프도 나오긴 하지만 크리스토퍼라는 그 목동이고 얼음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사는 일꾼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일용직인 일꾼인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업군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굉장히 영화를 통해서 공주의 삶이 책임감을 쥐어져야 되는 삶이며 그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여행을 떠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영화에서 뭐가 권선징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해외에서 굉장히 더더군다나 동남아에서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권선징악이 있다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응징을 받고 그리고 다시 화해를 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권선징악이 있는데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그 영화에서 스포 다 보셨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숲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이제 댐을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족장 그 숲에 있는 마을에 그 족장을 죽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아렌델에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엘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꾸 이제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했던 건 이 영화의 그 자매들은 불행한 자매예요. 부모가 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2탄에서 얘기해 보니까 그 엘사의 자꾸 커지는 마법 그리고 조절할 수 못하는 마법 때문에 이거 원인을 찾으러 가다가 엄마 아빠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그게 과학처럼 남겨져요. 그래서 엘사가 찾으러 가고 자꾸 노래가 들리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영화에서도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굉장히 교육적인 게 뭐냐면 잘못을 했으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지 못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다른 큰 문제가 되는 거. 그렇다면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비는 화해와 용서의 관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니 다른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잘못을 했어도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사과를 했나? 라고 이렇게 애들이 퀘스천 마크를 누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과를 했나? 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른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다시 이런 사과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조금 탄탄해지고 기반이 돼서 서로 신뢰감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재밌는 영화가 있긴 한데 조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애들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성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양육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 그러니 내 자녀가 이제 2 이상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녀의 성격에 맞는 양육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남 5녀 중에 5째 딸인데 아마 제일 저희 부모님한테는 손가락을 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런 게 이렇게 살아보니 그랬던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내 부모한테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자식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겨울왕국을 보면서 약간 와 저렇게 성격이 다르구나 그리고 공주들은 저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걸 좀 현실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본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좀 그것도 비교 분석해가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